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스프레드시트 실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건데요. 자, 각 기능들을 어떻게 실행을 시킬 수 있는지와 또 내가 구현을 하다 보면 잘못돼서 작업을 되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자, 기능의 방법들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각 기능들을 익혀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데이터 영역에서 등록일의 연도가 2022년이고, 자, 지금 등록일이 연월일로 되어 있죠. 이 중에 연도만 뽑아서 2022년인지를 조건을 줘야 되고요. 자, 3월 또는 4월의 학점이 3.5 이상인 행만을 대상으로 표시하시오. 즉,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추출을 해라 라는 얘기이고요. 자, 조건은 A40에서 A41 영역 내에 입력을 해라. 사용할 함수는 year, and, or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결과는 A43에 표시를 해라 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필터를 하거나 작업을 할 때 데이터 양이 많아서 내가 스크롤을 내리면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조건을 A40 이 셀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위에 항목이 뭔지 내가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동안만 창을 분할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5 정도의 커서를 클릭을 한번 하시고 위에 메뉴 중에 보기, 자, 나누기 해서 자, 창을 나누는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자, 결과를 보고 나서는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A40에서 A41까지 입력을 해라 되어 있죠. 이렇게 두 줄의 조건을 입력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건 중에 과정명이 OB08인 거를 추출해라 하고 확실히 그 필드에 어떤 값만 추출해라 할 때는 정확히 필드 이름을 써주면 되지만, 자, 지금 조건이 연도에 대한 것도 있고 3월, 4월에 대한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죠. 그럴 때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조건이라고만 입력을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등록일의 연도가 2022년인 거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이 셀에 대해서 이제 연도에 대한 값만 뽑아 올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자, 지금 데이터는 4열에서부터 38열까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건에 따라서 필터를 할 건데, 데이터를 입력할 때 제일 첫 줄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면, 자, 이 엑셀 스프레드시트 자체가 제일 첫 번째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자동으로 증가를 하면서 데이터를 찾아오기 때문에, 자,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일에서 연도를 뽑아오기 위해서 year로 이 등록일 B4 셀을 감싸면, 자, 이렇게 2021년의 값만 가지고 오죠. 그런데 조건에, 자, 이 연도가 2022년인 거라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인 거 조건 하나만 넣었는데 값이 false로 되어 있죠. 즉, 조건에 함수로 입력을 했을 때는 화면에서 보이는 결과는 true나 또는 false로 보여지고요. 자, 연도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는 3월 또는 4월의 학점이 3.5 이상인 거이죠. 자, 함수 입력한 거 22년 뒤에서 좀 띄워놓고, 자, 3월열은 D열이죠. 그래서 D4가 3.5 이상인 거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4월이 3.5 이상인 거. 자, 조건은 다 입력을 했고요. 자, 문장을 보면 3월 또는 4월로 되어 있죠. 그럼 이 조건이 또는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5월로 서로 묶을 겁니다. 자, 5월은 함수로 그 조건 두 개를 묶고 조건과 조건을 구별하기 위해서 쉼표를 해줄 거고요. 자, 이번엔 연도가 2022년이고라는 조건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year와 3월, 4월에 대한 조건 두 개를 and 조건으로 묶어서 연도 뒤에서, 자, 이거 조건 하나, 그리고 뒤에 이만큼 조건 하나라는 의미로 또 쉼표를 찍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엔터를 하면, 자, 결과값은 false래요. 즉, 이 첫 번째 줄은 이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고급 필터를 할 거니까 조건이 이렇게 나오면 함수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결과이고요. 자, 우리 화면 나누기 한 거 다시 보기에 나누기 클릭해서 취소하고요. 마우스 커서, 즉 셀 포인터는 원래의 데이터 영역의 임의의 영역을 클릭을 한 후에 메뉴의 데이터 그리고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누르면 내 셀 포인터가 있던 위치의 데이터 영역을 자동으로 목록으로 선택해 준 상태에서 고급 필터 창이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이 영역이 맞는지 자 점선으로 나오고 있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목록 범위에 있는 이 값들을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선택을 하시거나, 또는 전체를 지우고 나서 내가 마우스 포인터를 이용해서 드래그 앤 드롭 작업으로 데이터 영역을 전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조건 범위는 우리 조건을 여기에 입력을 했었죠. 자, 이 위에 조건이라고 써져 있는 제목까지 같이 선택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결과는 A43 여기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 이 함수에 맞는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는 기존 영역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자 여기 A43부터 아래로 보여지면 되죠.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고 복사 위치는 A43을 클릭을 하고요. 확인을 하면 자 원래의 데이터 개수를 보면 원래의 데이터는 자 35개라고 나와져 있죠. 그런데 내 조건에 맞게 추출된 데이터는 총 14개의 데이터가 추출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고급 필터를 한번 진행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고급 필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고급 필터는 자, 이 결과가 추출된 영역보다 한 줄이나 여유 있게 선택을 하시고 자, Shift 키를 이용해서 자, 조건이라고 써진 데까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하실 때 이 줄번호 영역을 선택을 해야지 해당 부분이 선택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작업한 공간을 다 포함하게 선택을 하시고 줄번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자, 작업을 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조건부터 입력하시고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고급 필터를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AND라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OR라는 함수를 모두 둘 다 사용을 했었는데 자, 그럼 AND와 OR의 함수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가 2020인 조건 하나, 자, 이걸 A라고 할게요. 그리고 3월 또는 4월, 자, 이 학점에 대한 조건을 통째로 B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AND 조건을 하면 자 AND 가로 열고 A, B 했었고요. 자 B 안에서는 다시 5월로 묶여서 자 3월 조건, 4월 조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자 B 영역에 이 5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했는데 자 그런 함수의 결과로 우리가 조건 칸에 A41의 false인지 true인지를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A는 A의 조건 2개, A, B 조건으로 봤을 때 자, 2개 다 조건에 맞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처리가 되지 않고요. A는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데 B는 조건이 해당돼. 자, 그래도 AND 조건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 틀린 값으로 보고요. 또 A는 해당이 되는데 B는 해당이 안 돼. 자, 그래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AND의 두 조건이 모두 앞에도 맞는 거고 뒤에도 맞는 거야. 이럴 때만 처리가 되는 조건이 AND이고요. 자, AND일 때는 즉 이 문제에서처럼 문장에 뭐뭐이고 라는 표현이 나오면 AND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 OR 조건은 우리 3월 학점이 3.5 이상인 거 하나 있었고요. 4월 학점이 3.5 이상인 거 조건 2개가 있었는데 자, 이 두 조건을 A와 B라고 봤을 때, 자, 이 조건의 구분은 모두 쉼표로 했었고요. A 조건도 맞지 않고 B 조건도 맞지 않아. 그럼 처리가 되지 않고요. A 조건은 맞지 않은데 B 조건은 맞아. 그러면 처리가 되는 함수입니다. 또한 A는 맞는데 B는 맞지 않아. 그래도 처리가 되고요. 두 조건 모두 맞는 거야. 그러면 처리가 되고요. 즉
이 or 조건은 문장에서 또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조건, 앞뒤에 있는 조건을 or로 묶어서 자, 둘 중에 하나만 맞을 때라도 처리가 되는 게 or 조건입니다. 고급 필터 조건에서 그리고 수식을 입력하고 나서 자, 결과를 볼 때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급 필터 작업을 해볼 건데 자, 수식 입력할 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여기 B4부터 첫 번째 줄 데이터가 아닌 B5나 그 밑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 줄번호가 되어 있다면 그 줄번호 이전은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꼭 데이터의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줄번호에 대해서 함수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정리를 해보면 이 고급 필터를 실행할 때 우리는 화면에 조건을 입력을 했고요. 조건을 입력한 후에 내가 출력, 작업, 데이터 메뉴에서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을 눌러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 고급 창에서는 목록 범위는 원래 데이터 영역인 거고요. 조건은 내가 입력한 조건의 범위를 선택을 했고 현재 위치의 필터는 자, 이 데이터들이 없어지고 여기에 필터에 맞는 값들로 변환이 됩니다. 자,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러서 다른 복사 위치를 내가 지정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출력이 됐고요.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을 체크를 하면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때 자, 둘 중에 하나만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 영역은 A2에서 G30까지 있고 자, 여기에 생년월일이 1987년 이상이고 자, 이고 있으니까 AND 조건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진료 시간이 12시 이상인 데이터에 성명, 생년월일, 진료 과목, 진료 시간. 자, 지금 필드가 하나, 둘, 셋, 넷, 7개의 필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성명, 생년월일, 진료 과목, 진료 시간 4개의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를 하라는 조건이 있죠. 자, 조건은 I2에 입력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건 쓰고요. 자, 생년월일의 연도가 1987년 이상인 거. 자, 일단 이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 첫 번째 레코드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서 이어를 뽑아 올 건데 이 이어가 1987년 이상인 거. 자, 이상인 거와 함께 자, 이번에는 진료 시간 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조건으로 입력할 때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자, 이 24시간을 반절로 쪼개면 자, 0.5가 되면 12시간이 되죠. 그래서 다시 그걸 반절로 0.25 하면 6시간 단위가 되는 거고요. 오후 6시는 24시간제로 봤을 때 18시이기 때문에 이걸 숫자로 환산을 하려면 0.75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12시 이상인 거,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진료 시간을 나타내는 G3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게 12시 이상이기 때문에 0.5 이상인 거, 이 데이터를 추출해라. 자, 그런데 연도가 1987 이상이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을 AND로 묶어주면 되겠죠. 자, 조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를 I5부터 결과가 보이도록 하는데 자, 결과에는 성명, 생년월일, 진료 과목, 진료 시간만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자, 이 문제에서 필드로 표시하라고 하는 항목을 내가 오타 없이 자, 띄어쓰기 원래 있는 필드명과 비교해서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 혹시 내가 타이핑하다가 글자가 틀릴 것 같다 아니면 띄어쓰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이 필드명을 직접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옮겨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필터를 해보면 데이터 영역, 임의의 영역을 선택을 하고 메뉴의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고급
눌러서 자, 다른 장소 우리 여기 IO부터 데이터를 보여주게 할 거라서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고요. 자, 목록 범위 이렇게 점선이 움직이고 있죠. 영역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자, 조건 범위 조건 선택을 하고 복사 위치를 할 때, 자, 우리가 이전 문제에서는 필터, 특정 필터만 추출을 한 게 아니라서 그냥 그 해당 셀만 클릭을 하면 됐는데, 자, 이번에는 내가 필드명 입력한 부분을 이 4개의 셀을 다 선택을 하고 확인하면 자, 조건에 맞는 값만 출력이 되죠. 자, 그런데 생년월일의 값을 보니 자, 숫자 값이 아니라 이렇게 샵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필기를 공부할 때 했었는데 자, 엑셀에서 셀 내용을 샵으로 표시를 해줄 때는 셀의 크기가 원래 값보다 크기가 작아서 이기 때문에 셀의 넓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제대로 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엑셀 고급 필터 기능에서 조건을 입력할 때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배워봤고요. 자, 특정 필드명만 추출을 할 때 이 필드명은 원래 필드명과 일치해야지 자, 제대로 된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내가 입력을 해도 무관하고 기존에 있는 필드명을 복사해서 자, 붙여넣기 해서 주어진 문제에 주어진 순서대로 필드명을 나열을 하면 됩니다. 즉 필드명은 원래 데이터 영역보다 순서가 섞일 수도 있지만 필드명만 정확히 입력을 해주면 자, 필터 기능에서 자동으로 자, 추출을 해주고요. 자, 우리 조건을 입력할 때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리면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AND와 OR 조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자, 그럼 AND 조건일 때 우리가 문장에서 이렇게 뭐뭐이고 하면 AND 조건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문제에서 그래서 뭐뭐이고 이거나 또는 이면서 이거나 또는 뭐뭐 그리고 하면 자, 앞에 있는 조건, 뒤에 있는 조건 모두 다 AND로 묶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뭐뭐인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함수를 AND 함수를 사용을 하셔서 조건을 묶어주셔야지 되고요. 자, OR 조건일 때는 뭐뭐이거나 라는 조건이 문장에 있었고요. 또 말로 뭐뭐 또는 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자, 이럴 때는 OR 함수를 사용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고급 필터 조건을 몇 문제 풀어봤는데 필터 조건을 입력할 때 계속 문구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별이 여자이고 자, 담당 의사가 김지수인 경우 자, 이렇게 조건을 내가 나란히 나열을 해도 됩니다. 자, 이 조건에 대해서 제가 추출을 해보면 자, 추출을 고급인데 자, 이거를 다른 장소에 복사 자, 데이터의 영역은 이 영역에서 자, 이번에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조건 범위가 여기인 거에 대해서 나는 여기다가 추출을 할 거야. 자, 그래서 해보면 자, 성별이 여이고 담당 의사가 김지수인 데이터 2줄을 출력을 해왔죠. 자, 이렇게 내가 조건을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 있는 필드명을 사용을 해서 그 조건에 맞는 것만 추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내가 I열에도 입력을 했고요. J열에도 입력을 했죠. 이렇게 나란히 입력을 한다는 건 두 조건이 AND 조건으로 묶인 것만 추출을 해라. 그래서 여자이고 담당 의사가 김지수인 것만 뽑았습니다. 그런데 성별이 여자이거나 담당 의사가 김지수인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OR 조건으로 두 조건을 추출할 때는 나란히 조건을 써주는 게 아니라 OR 조건일 때는 둘을 바꿔서 써주셔야지 OR 조건으로 이 고급 필터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OR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추출을 해보면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 선택을 하고요. 조건은 대신 이렇게 넓게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복사할 위치는 이번에는 아래쪽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면 자, 여자이면서 자, 남자도 있죠. 왜냐? 담당 의사가 김지수이기 때문에 OR 조건에 의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자, 즉 고급 필터는 함수를 입력해서도 필터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필드명을 직접 사용해서 AND로 자, 두 조건에 만족하는 걸 할지 아니면 두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필터를 할지 자, 즉 AND 조건이면 나란히 조건을 나열해 주면 되고요. 자, OR 조건일 때는 줄을 한 줄씩 변경을 해줘야 OR 조건으로 인식해서 고급 필터에서 작업을 해줍니다. 자, 우리 고급 필터 문제 더 풀이를 해보면 자, 구매 실적이 두 번째로 크거나 이기 때문에 OR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작은 데이터를 표시하시오. 조건은 A16에서 자, 어쨌든 크거나 뭐 하니까 우리 OR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고 OR 함수를 사용을 한다는 건 조건이 두 개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조건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이 구매 실적이 두 번째로 크거나를 추출할 수 있는 함수 라지인데 자, 몇 번째 큰 값을 가지고 올까? 두 번째 큰 값을 가지고 올 건데 자, 이때 자, 이 값은 지금 현재 셀 포인터가 있는 값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크거나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구매 실적 전체를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자, 이 구매 실적 전체는 내가 이 네 번째 줄을 계산할 때도 이 위치가 변하지 않고 다섯 번째 줄을 계산할 때도 이 위치 데이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위치 주소로 바꿔줘야 되겠죠. 절대 주소 영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키보드에 F4를 누르면 자, 달러 표시가 되고요. 자, 달러가 D열에도 자, 고정을 시킬 거고 네 번째 줄에도 고정을 시킬 거야. 자, 달러 표시가 붙으면 그런 의미이죠. 자, 이 값이 자, 첫 번째 줄 여기랑 같거나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큰 값이 이 값과 D4와 같거나 자, 또 조건이 또 있죠. 두 번째로 작은 데이터 그래서 이번에는 스몰을 할 건데 자, 작은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전체 구매 실적을 선택을 하고요. F4를 눌러서 자, 절대 주소 값으로 주소 값을 바꾸고 자, 여기도 두 번째로 작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뒤에를 2로 써주고요. 자, 두 개의 조건에 맞는 자, 여기도 이게 D사랑 같은지 그런데 두 개의 조건에 맞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두 조건을 또 전체 하나의 함수로 싸면 자, 두 번째로 크거나 되어 있기 때문에 5어로 두 개의 조건을 묶어서 조건의 구분은 쉼표로 하시면 되고요. 자, 가로 닫고 자, 이 함수를 입력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함수명하고 가로를 열고 닫고 이게 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가끔씩 이렇게 가로를 하나 빼먹었다. 그러면 내가 엔터를 칠 때 자, 수식에 뭔가 오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쳤는데 고친 것대로 적용을 할 건지 물어보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창이 떴을 때 내용을 살펴보고 가로가 있는지 자, 뒤에 하나가 저는 하나만 있는데 이 메시지에는 하나 닫는 가로까지 해줬죠. 자, 그래서 이해하면 이 함수가 뒤에 가로가 닫힌 채로 적용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로 연 것과 닫은 거를 제대로 짝을 이루지 않으면 메시지로 보여줘서 자동 교정이 되긴 하지만 가끔씩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가로를 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함수를 작성할 때부터 가로를 열고 닫고 짝을 꼭 맞춰 주시고요. 자, 함수를 입력할 때 처음부터 오어 가로 열고 하면서 안에 내용을 채우시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함수를 입력할 때는 안에 들어갈 그 조건부터 하나하나 입력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그 조건들을 싸주면 더 조금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조건을 입력했고 추출된 데이터는 A24셀부터 표시하시오 되어 있죠. 자, 데이터 영역 선택하고 데이터 메뉴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 눌러서 자, 목록 범위 확인하시고 조건 범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복사 위치는 A20 클릭을 해주시면 확인해서 자, 맞는 조건에 맞는 거 결과값 볼 수 있고요. 자, 고급 필터 문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책이 장으로 끝나고 퇴직금이 전체 퇴직금의 평균 이상인 조건이 있죠. 자, 그런데 자, 데이터의 성명, 부서명, 직책, 근속기간, 퇴직금 이 필드의 순서대로 표시를 해라.
결과는 A19열부터 출력할 필드명을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 필드명에서 복사, 붙이기 작업을 하셔도 된다고 했었죠. 자, 출력할 필드명을 먼저 입력을 해놨고요. 자, 이 필드명은 결과는 A19 셀부터 라는 문구 때문에 자, A19 셀부터 필드명을 입력을 했고요. 자, 조건은 A16부터 이기 때문에 자, 조건이라고 문구를 입력을 하고 자, 조건은 직책이 장으로 끝나고 자, 어떤 특정 텍스트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문자 값을 추출하기 위한 함수는 left와 mid와 right 세 개가 있는데 자, 이거는 끝나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의 끝부분에서 추출을 해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right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 이 직책의 끝에 한 글자가 장인 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끝에 한 글자를 추출을 해서 이게 장인지 장으로 끝나는지를 체크를 해라 라는 조건 입력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이 퇴직금이 전체 퇴직금의 평균 이상인 거를 자, 이상인 거 기호를 썼고요. 퇴직금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average 자, 이 전체에서 평균을 구해야지 되죠. 그래서 퇴직금 전체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 퇴직금 전체 데이터 부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바꿔주고 가로를 닫고요. 자, 이때 자, average 함수의 가로를 열고 닫고 한번 했고요. right 함수의 가로를 열고 닫고 했었죠. 두 개의 조건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자, and 왜냐면 문장에 끝나고 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and 함수를 사용해서 첫 번째 조건 구별하는 의미로 쉼표 찍고요. 두 번째 조건 이만큼 영역 확인하시고요. 닫는 가로. 자, 지금 방금 닫는 가로 한 거는 and 함수에 대해서 닫는 가로 작업을 해준 거고요. 엔터. 자, 그럼 조건을 함수로 입력했을 때 여러 개의 함수를 입력했을 때 true 또는 false로 나오면 정상이다라고 했었죠. 자, 데이터 영역 클릭하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 고급 눌러서 자, 목록 범위 점선 확인하시고요. 조건 범위 A16에서 A17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자, 복사 위치 클릭한 후에 필드명 5개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하면 자,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이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고급 필터 기능을 사용해서 4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자동 필터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필터는 내가 화면에 특별한 조건을 미리 입력하지 않고 자, 나는 필터를 사용하겠다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필터가 나타나면 거기에서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으로 내가 클릭을 하거나 조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동 필터 적용을 할 이 데이터 영역의 일부를 선택하고 홈에 편집의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눌러주면 자, 자동으로 그 데이터 영역의 첫 줄에 가서 필터가 생기기도 하는데 자, 내가 지금 처음에 이 필터 메뉴를 누르기 전에 저의 셀 포인터는 그냥 데이터 영역 이무의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자동으로 첫째 줄에 이게 생기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이 다시 정렬 및 필터에 가서 필터 눌러진 이 버튼을 다시 눌러주면 필터 기능이 해제가 되는데 해제를 시키고 자, 내가 정상적으로 그 필터가 생길 부분을 선택을 한 후에 필터 해주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 필터를 선택을 하니까 필드명 위에 이런 버튼들이 각 항목별로 생겼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만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두 선택에서 보면 자, 모두 선택이 체크가 돼 있는 상태는 지금 데이터 영역이 모두 선택이 되어 있어서 너가 다 볼 수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지역에서 모두 선택 앞에 있는 체크 버튼을 누르면 전체 해제가 되고요. 나는 지역 중에
대구 것만 보고 싶어. 또는 대구랑 부산을 같이 보고 싶어.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 영역만 선택을 해서 확인 누르면 자, 해당하는 데이터의 내용만 볼 수 있고요. 자, 이때 이 자동 필터의 상태를 보시면 필터가 선택되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세모 뒤집어져 있는 상태인데 필터가 된 부분은 그 깔때기 모양의 옆에 점 표시 같은 게 붙여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보고도 아, 지금 이 데이터는 지역이라는 항목에 자동 필터 기능이 되어 있고 자, 그 자동 필터 중에 지역의 조건이 선택되어져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고요. 다시 모두 선택을 하고 자,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거. 자, 그렇다면, 자, 수량이기 때문에 값이 숫자 값이기도 할 거고요. 또 우리가 화면상으로 봤을 때, 자, 수량들 또는 실적률은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거를 보고도 우리는 아, 숫자 값이구나를 알 수도 있고요. 또는 자, 내가 이 판매 수량 셀을 선택을 했을 때 홈 메뉴의 표시 형식에 보면 자, 이거는 지금 회계라는 데이터 표시 형식으로 구성이 된 데이터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자, 판매 수량의 필터를 눌러보면 자, 숫자 필터. 자, 우리 이거 회계이기 때문에 회계도 숫자형에 크게 보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숫자 필터에서 자, 200 이상인 거, 그래서 크거나 같은 거를 메뉴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상인 그 기호가 먼저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이게 200 이상인 거. 자, 조건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한 개만 입력을 할 거고요. 확인. 하면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데이터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동 필터 문제를 보면 자, 판매 수량이 상위 50%만 있는 걸 추출하시오. 자, 역시 자, 우리 자동 필터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필터가 나타나면 판매 수량이 상위 50%인 거 이런 기능은 상위 10 이 메뉴를 통해서 자, 클릭을 하고 자, 50% 문장에 있는 걸 그대로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상위 50%인데 이게 항목이 아니라 뒤에 퍼센트야. 자, 값만 바꿔주고 확인을 누르면 자, 판매 수량이 상위 50%인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동 필터를 다시 해제를 할 때는 필터, 자, 지금 이 필터가 된 판매 수량의 필터 부분을 누르면 숫자 필터 앞이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보여지는 거는 숫자 필터에 의해서 필터가 되어 있어 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다시 숫자 필터에 있는 이 글자를 클릭을 하면 또 상위 10%가 되어 있어 라고 앞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내가 필터를 해제하고자 할 때 그 윗부분에 판매 수량에서 필터 해제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면 원래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자동 필터를 해제를 할 때는 자, 리본 메뉴의 정렬 및 필터에서 자, 필터를 해제를 하시면 원래 데이터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고급 필터를 작성을 해봤고요. 그 고급 필터를 다시 해제하는 방법은 해당 부분, 내가 입력했던 부분들 또는 결과가 보였던 부분들 선택해서 삭제를 하면 된다고 했고요. 또 자동 필터를 설정하고 조건을 선택하는 방법들, 그리고 자동 필터 해제하는 방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